자 이제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아마 3점짜리 문항들은 조금씩 잘라서 한 문항 한 문항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당 좀 영상이 끊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3점짜리 문항이고요. 3점짜리 문항이고 1강 힘과 운동 3점짜리 문항들입니다. 3점짜리 문항부터는 이렇게 문제 당독으로 떼가지고 옆에다 풀이 과정도 좀 적어드릴 테니까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ABC의 운동을 나타낸 거고 운동의 특징이 나와 있죠, 그죠? 사실 이거 이제 통합과학 때도 했던 물리의 운동에 대한 거를 이제 분류를 하는 운동의 분류 내용인데 A 같은 경우는 포물선 운동, 그러니까 중력이 해주는 일과 이제 내가 앞으로 던지는 그 등속도 운동이 두 가지가 합쳐진 2차원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연직 아랫 방향 이거 중력이 해주는 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원운동 얘는 이제 등속력 운동 중에 하나죠. 등속도는 아니지만 속도는 변하지만 속력은 같은 그런 원운동이다. 속력이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한 건 C입니다. C. 속력이 일정한 게 하나밖에 없죠. C는 속력은 일정해요. 단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바뀌죠. 나도 한번 따져볼게요. 속력은 일정하지 않은데 운동 방향이 일정하답니다.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여기에서 지금 운동 방향이 일정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B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A 이렇게 될 거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R점의 방향이 물체 운동 방향과 같다. 틀렸습니다. X. 그리고 여기도 X. 여긴 맞네.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면 기억 A의 운동은 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C의 운동은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아닙니다. 운동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그래서 원운동은 우리가 수직이라고 불러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X 두 개 맞네요. 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 되나요? 네, 1번에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2번은 이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자 2번 문항입니다. 이번은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항이죠, 그죠? 그러면 직선 활주로 해서 점 P에 정지해 있던 비행기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 그랬구나. 점 QR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QR에서 비행기 속력은 60, 180이고 P와 Q 사이 거리가 75m이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서 처음의 속도, 그리고 나중에 속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평균 속도예요. P와 Q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 여기는 30m/s가 될 거고요. m/s 제외하고 쓰겠습니다. 여기서의 평균은 얼마냐면 이제 둘이 더해준 다음에 2로 나눠주니까 120이 될 겁니다. 그렇죠? 120이 될 거고요. 전체는 90이 될 겁니다. 자, 이걸 찾은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 P와 Q 사이의 평균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찾은 것도 있어요. 기억에서, 그죠? 이거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좀 찾아놓은 건데, 우리가 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써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면, 물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저 공식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중에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일 거예요. 왜냐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랑 V는 V0t 플러스 AT, V0 플러스 AT, 그 두 공식을 연립시켜 놓은 게 이거기 때문에 이 공식을 가장 많이 쓰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을 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렇게 쓰는 게 좋겠죠. 물론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좀 계산을 좀 덜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하겠냐는 거면 P와 Q 사이, P에서 Q로 갈 동안 우리가 평균 속도를 30이라고 찾아놨어요. 그쵸? 근데 평균 속도는 30인데 거리 S가 얼마예요? 75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75를 30으로 나눠주면 시간이 나오죠. 시간이 몇 초예요? 2.5초인가요? 2.5세컨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30으로 나눠주면 2.5세컨드. 그렇잖아요. 이러고 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 P와 Q 사이에 있는 가속도 A는 T분의 델타 V일 거예요. 2.5를 나눠주는데 어디에다가? 60에다가. 그렇게 되면 24
이렇게 나오죠. P와 Q 사이의 가속도가 P와 R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제가 방금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거 두 개 연립시키면 정확하게 요 공식 나와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풀어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공식을 막 대입하려고 하기보다 좀 더 이제 정의와 이런 것들 좀 입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떻게 해서 갔냐? 뭐 이걸 좀 보여드리면 평균 같은 경우에는 2에다가 v 더하기 v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구한 요 t 시간은 v 더하기 v0의 2s였죠. 왜? 거리를 평균 속도로 나눠줬으니까. t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a는 v 마이너스 v0에다가 2s분의 v 더하기 v0를 나눠준 게 돼요. 이제 이렇게 곱셈 공식의 합차 정리죠. v 마이너스 v0에다가 v 플러스 v0를 곱한 거 이렇게 되니까 사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 빨간색으로 쓴 거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정리되어 있는 이 예쁜 식도 좋기는 한데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뭐 Q와 R 사이의 거리도 묻고 있네요. Q와 R 사이의 거리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편하게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가속도 A가 24라는 거를 알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Q와 R 사이에서의 델타 V가 얼마냐면 120이에요. 시간은 얼마겠어요? 시간은 5초가 걸렸다는 거죠. 그렇죠. 5초가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속도 120의 속도로 5초 동안 갔다. 곱하면 얼마입니까? 60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2번도 여기서 자, 이제 3번 같은 문제들이 3점짜리의 문제 약간 난이도가 높은 유형으로 많이 나오죠. 등가속도 구간과 등속도 구간을 동시에 주는 문제들이죠.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 B가 기준선 P, Q를 각각 EV, V로 동시에 지났대요. P와 Q의 동시에 지났고 기준선 R까지는 서로 같은 가속도로 그러니까 A도 뭐 가속도가 A였다면 B의 가속도도 A라는 소리야. 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했고 R부터는 서로 다른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해서 기준 S를 지났다. S를 지날 때 B의 속력은 EV이다. PQ 사이의 거리와 QR 사이의 거리를 줬고요. RS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은 여기가 EV라는 거 동의되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가 EV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 또 평균 속도를 또 구해볼 수 있죠. 평균 속도 얼마죠? 2분의 3V.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가속도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요, L에 해당하는 거리를 가속도 A로 갔고요. A 같은 경우에는 4L에 해당하는 거리를 가속도 A로 갔어요. 그렇죠? 가속도는 정도가 당연히 달랐을 겁니다. 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속도를 둘 다 압니다. 단 뭔가 문자도 있고 시간으로 이제 L 놓고 이거 해가지고 V로 나눠주면 이제 3V분의 2L이 이제 시간이 되고 조금 점점 복잡해져요, 그죠? 뭐 여기서 T를 구해보면 요거고 이걸 가지고 T분의 델타 V를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복잡합니다. 요런 경우에는요 깔끔하게 문제 풀기 위해서 공식을 좀 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식을 좀 써보면 EA L은 2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가속도 A는 얼마예요? 2L분의 3V 제곱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 A라는 자동차는 동일한 가속도였을 테니까 요거 대신
거리가 달랐죠? 3L. 그리고 여기에서의 속도를 VA라고 한다면 VA의 제곱 마이너스 2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2L 알려주면 VA 제곱은 9V 제곱 더하기 4V 제곱 맞나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죄송해요. 이거 4L이에요. 4L. 뭐 이상하다 했어요. 그죠? 얘가 4L이라서 얘가 12V 16V 여기 마지막에 4V가 되네요. 그래서 또 4V 그랬구나. 이러고 나니까 이제 뭘 비교하면 되냐면 전체 처음 출발했을 때 동시 출발했고 동시 출발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처음 측정했을 때 동시에 측정했고 끝날 때도 동시 측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같죠. 시간이 같다. 이제 시간이 같은 거 가지고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시간은 평균 속도를 이용을 해주는 게 편해 보입니다. 이렇게 될 테니까요. A 같은 경우에 A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 우리가 P와 R 사이에서는 거리 4L, 속도 3V 그리고 R부터 S까지는 뭐 거리 S를 할까요? 이렇게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Q에서 R까지 3V분의 2L 속도를 거리로 나눈 겁니다. 평균 속도를 거리로 나눴다. R에서 S까지 2V분의 S 더하면 다 같다 이렇게 치면 되죠. 그러면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10이다 곱해주면 계산해주시면 3S가 8L 나오죠? S는 3분의 8L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좀 푸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3번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는 이제 뒷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뒷면에서 운동한다. 이 말 자체가 이제 이 실험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실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실험 문제에서 좀 중요한 거는 주어진 자료에만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뇌피셜을 끼지 않고 주어진 자료에만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실험 자체는 뭐 이렇게 빗면에다가 술에 떨어뜨려 놓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이거예요. 실험 결과 보겠습니다. 실험 1부터 볼게요. 0초, 0.1초, 0.2초, 0.3초, 0.4초, 0.5초 이렇게 시간 간격 0.1초에마다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P의 위치를 측정했다는 거죠. 그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을 거기 때문에 가속도는 실험 1, 실험 2 각각 일정할 겁니다. 뭐 실험 1에서의 가속도를 A1이라 한다면 실험 2에서의 가속도는 A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선 기억하고 니은을 구해야 돼요. 그죠? 기억 문제가 기억하고 니은을 구하래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 만약에 0에서 0.2초가 등속도 운동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등속도 운동에서의 속도를 어떻게 구하죠? 0.2분의 14 빼기 0 이렇게 해서 구하잖아요, 그죠? 거리차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70cm/s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70cm/s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우리는 m/s를 주로 쓰기 때문에 살짝 지워서요. 이제 m/s의 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m/s의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14cm를 0.14로 바꿔주면 되죠? 0.14다. 이렇게 될 건데요. 0.7m/s. 그쵸? 0.7m/s가 될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등속도 운동이라 생각한다. 등속도 운동.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 자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평균 속도를 생각한다는 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평균 속도를 생각할 때는 0초, 0.2초 이때의 평균 속도는 0.1초일 때의 속도겠죠. 그렇죠? 순간 속도랑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0초, 0.2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0에서 0.2초 동안 간다고 생각을 했으면 0초와 0.2초 그 둘 사이의 평균 속도는 그 정확하게 절반 값의 시간이 0.1초에서의 순간 속도랑 같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0.7m/s라는 겁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0.7m/s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봐야 되는 거는 0에서 0.2초도 한번 생각해 볼까? 0.2초에서 0.4초 죄송해요. 0.2초에서 0.4초만 생각해 볼까? 이 둘의 평균 속도도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 평균 속도 V바는 0.2초에 36에서 14 빼주면 되죠. 그러면 0.36 빼기 0.14 이렇게 하니까 1.1m/s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속도가 1.1m/s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P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0.1초일 때 위치를 봐야 되고 0.3초일 때 위치를 봐야 돼요. 그렇죠? 위치를 봐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은 생각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사실 그래프 생각 안 하고 문제 풀면 안 되나요? 네, 뭐 상관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래프를 떠올려서 문제 푸는 게 제일 실험 문항에서는 제일 깔끔한 것 같아. 알겠지? 0초1가 있을 거고 0.1초도 있을 거고 0.2초도 있을 거고 0.3초 뭐 이렇게 해서 등등등 가겠죠. 그랬을 때 0.1초일 때 뭐 0.7이었어, 그렇지? 0.3초일 때 뭐 1.1이었어. 그냥 대충 그리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직선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0.2초 동안 0.4m/s만큼 바뀌었죠? 2m/s 제곱이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그죠? 기울기는 가속도랑 같을 거기 때문에 2m/s 제곱이라 쓸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프 연장시켜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이제 0.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험 1에서의 초기 속도는 얼마였다? 0.5m/s였다. 그 정도 알 수 있겠네, 인사님. 그렇게 된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기울기는 일정하게 이제 기울기는 일정할 거고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하는 거는 기역과 니은인데요. 사실 니은 빼기 기역은 얘들아, 요 제가 지금 그려놓은 그래프, 요 그래프에서의 요 밑면적 여기죠? 요게 니은일 거고요. 요만큼이 기울일 거예요. 한마디로 니은 빼기 기역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울기 밑면적이 될 거니까 여기만 구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 보면 1 곱하기 0.3 빼기 0.1 시간 빼주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거니까 1.1 더하기 0.7까지 해주시면 되겠다. 계산해 보시면 0.1 곱하기 얼마 나옵니까? 0.1 곱하기 1.8 나오네요. 그래서 0.18 이렇게 나와요.
단위는 미터. 단 니은 빼기 기억의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기 때문에 18이다. 맞네요. 이렇게 실험 문항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실험 문항 같은 경우에 분석할 때 그래프를 돌려서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그리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속도가 나왔죠? 그쵸? 실험 1에서의 가속도가 아까 2m/s 제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실험 2에서의 기울기 도 구해봐야 되겠네요. 실험 2에서는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를 좀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0초, 실험 2에서 0초와 0.2초 그 둘을 등속도 운동이라 생각하고 평균 속도를 구해볼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0.2분의 0.08 이렇게 될 테니까 0.4m/s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0.1초일 때의 속도가 될 거고요. 0.2초부터 0.4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0.2초분에 0.2초부터 0.4초니까 32에서 8 이렇게 빼면 24, 0.24죠? 1.2m/s 이게 0.3초. 그쵸? 그러면 기울기 값은 A는 A 뭐 2라고 쓸까요? A2? A2는 시간 차이 0.2초 사이 동안 1.2에서 0.4 이 변화를 좀 써주면 되겠죠. 빼주면 얼마가 나온다? 4m/s가 나오나요? 그러네. 그러니까 실험 2일 때가 실험 1일 때의 2배이다. 맞는 말이 되네요. 그쵸? 여기는 이제 4m/s 제곱이 됐다. 실험 2에서 0.5초일 때 수레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수레 속력을 어떻게 구할까? 0.5초일 때의 속도를 제가 V라고 할까요? V라고 했어요. 뭐 V 프라임이라 할게요. 우리 이제 구해야 되는 거니까 V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V 프라임에서 0.3초일 때의 속도인 1.2m/s를 빼주고 시간 0.2초 간격으로 나눠주면 이게 가속도 4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V 프라임을 계산을 해보시면 2m/s 제곱이 나오는 걸로 2m/s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m/s가 나오고요. 계산해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D것은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런 문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만 입각해서 문제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5번 문항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물체 A, B가 점 P, Q를 EV, V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한 후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R에서 만났대. Q와 Q 사이의 거리와 Q와 R 사이의 거리가 1대2, G와 ED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이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묻고 있어요.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에서 만났다. R에서 만났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P는 A는 3D만큼 운동을 했고요. B는 2D만큼 운동을 했어. 그렇지? 그 A가 3D 운동하는 그 시간과 B가 2D 운동하는 그 시간 두 개의 시간은 같아야 된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가속도예요. 가속도. 이 상황에서 가해지고 있는 힘, 중력, 빗면 방향에 대한 중력. 그러니까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은 A와 B가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A, B가 A, B에 가해지는 가속도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A하고 B하고의 가속도를 차이, 그러니까 가속도를 서로 다르게 놓을 필요가 없이 A도 같은 가속도, B도 같은 가속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가속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보면 A, B는 가속도가 동일하다. 이 말을 좀 풀어서 보면 가속도가 동일하다. 이게 동일하다는 것 같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 시간은 어떻다? 동일하다. 그럼 뭐가 동일해야 된다? 속도 변화량이 동일해야 한다. 오케이. 속도 변화량이 동일해야 되는구나. 이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 이제 속도 변화량 이용해가지고 여기
여기에서 A의 속도 VA라고 할까요? R에서의 A의 속도입니다. R에서의 A의 속도는 EV 더하기 뭐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속도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VB도 마찬가지로 V 더하기 델타 V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만약에 항상 하는 거지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아니라 등속도 직선 운동이라 생각을 한다면 P와 R, 그러니까 A는 P와 R의 평균 속도로 이동을 했어야 되고 B는 Q와 R의 평균 속도로 이동을 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A의 평균 속도 한번 생각해볼까? A의 평균 속도는 2분의 4V 더하기 델타 V가 돼야 될 거야. 그렇지? 이거를 3D만큼 운동했어. 그랬을 때 시간 얼마? 속도분의 거리. 그죠? 4V 더하기 델타 V에 6D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평균 속도 B는 얼마예요? 2분의 B는 2V 더하기 델타 V를 2D만큼 준 거죠? T가 얼마? 2V 더하기 델타 V에 4D. 어머나, 이 두 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러면 4V 더하기 델타 V에 3 2V 더하기 델타 V에 2 2D로 나눠준 거야, 그지? 그러면 6V 더하기 3 델타 V는 8V 더하기 2 델타 V가 된다. 델타 V 얼마다? 델타 V는 2V가 된다. 속도 변화량이 얼마다? 2V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한 거는 A라는 친구는 처음에 2V의 속도로 있다가 나중에 4V의 속도가 됐고 이 거리가 얼마다? 3D다. 그러니 가속도 A는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으로 볼 수 있죠? 뭐 시간 구해가지고 T분의 델타 V 써도 되지만 어차피 똑같다고 해서 우리 저번에 받을 때 말씀하셨다. 16V제곱 마이너스 4V제곱 3D분의 12 잠시만요. 계산은 D분의 2V제곱이 된다. 답은 1번.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좀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어서 6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놨던 건데 다시 풀어볼게요. 알겠지? 자, 6번입니다.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시간 t는 0일 때, t가 0일 때 기준선 P를 통과한 자동차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기준선 Q 그리고 R을 지난 후 t는 6초일 때 기준선 S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죄송합니다. t는 3초, t는 5초일 때 Q와 R을 통과했고 PQ, RS 사이의 거리는 12m이다. 좋습니다. 그죠? t는 0에서 t는 3초일 때 12m를 통과했고 t는 5에서 6초일 때 12m 통과했다. 그냥 봐봐.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등속도 운동으로 계속해서 변화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의 평균 속도는 얼마야? 4m/s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3초를 12m, 3초 동안 12m 갔거든. 그럼 여기에서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2m/s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평균 속도가 변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요 평균 속도는 언제의 속도야? t가 1.5초일 때의 속도야. 그치? 요 평균 속도는 언제인데? t가 5.5초일 때의 속도야. 그러면 우리 가속도 한번 구해볼 수 있지 않나? 가속도 구하는 가속도 A는 t 델타 t죠. 그럼 5.5초에서 1.5초 빼면 4초죠. 4초 사이 동안 12에서 4만큼 뺀 거다. 그러면 얼마 나온다? 2m/s 소음 나온다.
그렇죠.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가속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t는 6초일 때 속력을 구해보래. 구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가속도 a 값은 2였는데 6초에서 5.5초 사이를 한번 볼까? v 프라임 빼기 12 이렇게 되는 거죠? v 프라임 얼마? 13m/s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뭐야, 다 디귿이네. 찍고 넘어가면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돼, 알겠지? 근데 시험장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뭐 12m/s, 13m/s 이렇게 구했죠. 여기가 13m/s다. 오케이, 여기까지 구했고 0.5초가 지나면 1m/s가 증가하네. 그러면 1.5초 증가했지? 몇 m/s 증가해야 돼? 3m/s. 그러니까 3초일 때는 7m/s가 되는 거고 5초일 때는 11m/s였을 거고. 그지? 그러면 평균 속도 얼마야? 9m/s를 t는 2초 동안 오기 때문에 거리는 18m가 돼야 된다. 18m 맞는 말. 오케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네, 이게 잠깐.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의 점 P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QRS를 지난대. S의 속력이 나왔고 거리 정보랑 시간 정보가 나왔어요. 시간 정보 좀 적어볼까요? 이렇게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은 빗면이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속도가 일정하겠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건 t분의 델타 v,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의 속도 변화량을 제가 2델타 v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속도 변화량은 델타 v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속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평균 속도 생각해보면 Q와 R 사이에서의 평균 속도 T분의 L, R과 S 사이의 평균 속도 3 T분의 L. 그러면 R에서의 속도를 제가 V-델타 V라고 한다면 Q에서의 속도는 V-3델타 V가 될 텐데,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평균 속도 B를 좀 써보면 평균 속도 2대3 비율 2분의 2V-4델타 V. 자, Q와 R 사이에서의 평균 속도고요. 시간 2분의 평균 속도니까요. 2V-델타 V. 둘 더해서 뺀 거예요. 둘이 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로 나눠준 겁니다. 평균 속도 구한 거죠, 그냥. 그럼 그대로 이제 연립 좀 해주면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좀 써볼까요? 그러면은 델타 V가 이제 5분의 1 V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0.8V, 여기는 0.4V.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속력은 R에서가 Q에서의 2배이다, 맞네요. 가속도의 크기를 묻고 있죠? 가속도의 크기는 T분의 델타 V 0.2 V 이건데 T는 얼마인데? T는 여기에서 한번 굴볼까? T는 평균 속도 RS 이거의 3L
얼마인데 평균 속도가 얼마야? 0.9v?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러면 따라서 i는 3L분의 0.2 곱하기 0.9 v제곱 그대로 0.3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얼마인가요? 100분의 6v죠. 50분의 50L분의 3v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틀렸네. 틀렸죠. P와 Q 사이의 거리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P와 Q 사이의 거리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이제 0v였을 테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 이용해서 볼게요. E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한번 써볼까요? 아까 구했다시피 가속도는 50L분의 3v제곱이었으니까 2 곱하기 50L분의 3v제곱의 거리 S 이게 0.4v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뭐 0의 제곱 없으니까 v제곱 날려주고 S는 50L 위로 올라가고요. 곱하기 0.16 그리고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날려주면 8 그러니까 3분의 4L 나오네요.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부터는 이제 가속도의 법칙, 그러니까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한 문항들이죠. 이 경우에는 자유물체도 작성만 잘해주셔도 문제 편하게 풀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전체를 전체계로 볼지 아니면 A, B, C 뭐 이렇게 물체가 나눠져 있으면 A 단독계로 보고 B 단독계로 보고 C 단독계로 볼지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 그지? 그림 하나 같이 기중기 고리의 줄로 연결된 질량이 m 대문자 m인 상자가 연직 윗방향의 크기가 f의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가의 상자 안에는 질량이 소문자 m인 물체 a가 있고 나의 상자 안에는 em인 물체가 있다. 가속도의 크기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경우에 우리는 전체를 하나의 개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해 보입니다. 가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m 더하기 m인 물체 좀 더 크게 그리죠. 이런 물체가 위로 F의 힘을 받고 있고요, 밑으로 이런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가속도가 얼마야? 가속도는 다른 색으로 표기할게요. 가속도가 2분의 1 G래. 그렇구나. 그러면 시그마 F 얼마야? 시그마 F가 알았을까? F 더하기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 더하기 M의 G. 그치? 이게 2분의 1 이렇게 되죠? 가속도가 2분의 1 G고 질량이 M 더하기 M. 좋아요. 이렇게 된 다음 좀 풀어서 써볼까요? 그러면 F가 얼마가 돼? F는 2분의 3 M 더하기 M의 G가 된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대문자 M과 소문자 M, 그러니까 대문자 M이 소문자 M으로 바뀌어서 써야 되겠네. 그치? 나도 한번 생각해볼까? 나라는 물체는 이렇게 돼 있고요. 힘은 F, 충력, 그리고 가속도. 그렇구나. 이렇게 되고 4분의 1 m 더하기 2m의 g. f가 표기가 되네. 어떻게 4분의 5에 m 더하기 2m의 g 이렇게 표기가 되겠지. 그치? 같다고 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쵸? 그러면 4분의 1m이라고 하는 친구는 2분의 2m과 같다.
소문자 M은 얼마예요? 소문자 4M이다. 아하. 따라서 F는 2분의 3 여기다 대입할게요. 4M 더하기 M의 G다. 2분의 15M G. 4번이 답이 되나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4번이 답이 된다. 그러네. 4번 답 된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 문제도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물체도 잘 작성하면 문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림 가 그리고 다음 A, B, C를 접촉시켰고 접촉시키면 당연하게도 A가 B를 미는 뭐 힘도 있을 거고 B가 A를 미는 힘도 있다. 알겠지?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이나 B가 A를 미는 힘이나 같아요. 이거를 우리는 그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뉴턴 운동 법칙 3법칙이에요.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가 42N인 힘을 뭐 가에서는 A에다가 나에서는 C에다가 가했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와 가에서의 2배이고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가속도의 크기를 줬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를 좀 써볼까? 가속도의 크기 당연히 이쪽이겠지? 그치? 이쪽으로 2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로는 A 이렇게 되겠대. 좋아요. 가속도의 크기 알아볼 수 있었고,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전체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가라고 하는 친구를 그림을 좀 그려보면 전체 질량 얼마야? 7kg.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42N이라는 힘을 받고 있는데 왼쪽으로 중력을 F라고 하니까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냥 F라고 쓴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가지고 있고 가속도가 얼마야? 이쪽 방향으로 A야. 나라는 물체를 전체계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 방향으로 42N, 마찬가지 이쪽 방향으로 F라는 힘도 받고 있고 가속도가 얼마야? 2A. 그러니까 시그마 F 가는 42N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F,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F를 더해주면 7A가 되는 거고, 시그마 F 나는 42 더하기 F 해주면 14A가 되는 거야. 둘을 더해주면 요 식 두 개를 연립을 해서 더해주면 84. 검정색으로 쓸게요. (21A) A는 얼마다? 4다. A는 4m/s 4m/s 제곱 콜. 좋네. 그래요. 그러면 가와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 살짝 지워서 사부작 지워줘서 4m/s 제곱 8m/s 제곱 이렇게 써보면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니까 B가 A에 작용하나 A가 B에 작용하나 상관없어. 그렇지? 그러면 우리 한번 F 한번 구해볼까? F는 왜 구하는데요? F를 구하는 이유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그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이 7kg일 때가 7kg에서의 중력 그거의 빗면 방향 성분이 F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F를 구하면 이 빗면의 기울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나? F 한번 해볼게. F가 얼마니? 42에서 28 빼주니까 14. F는 14N이 된다. 그치? F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mg? 사인세타인 거죠. g 사인세타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질량이 7kg이었기 때문에 g 사인세타 값이 얼마가 된다? 2m/s 제곱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에서 A만 한번 생각해볼까? 2kg인 A만 한번 생각해봤을 때 A라고 하는 친구는 42N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B가 A에 작용하는 힘도 있을 겁니다. B가 A에 작용하는 힘. 그죠? 얘네들을 먼저 여기 그 전체 물체도에다가 표기를 해보면
42N이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요. B가 A에 밀고 있는 힘이 이렇게 A의 중력 뭐 이런 식으로 A가 B를 미는 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뭐 물론 전체에다 다 표기할 필요는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A만 한번 놓고 보면 42N이 A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B가 A를 미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A의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 G 사인 세타가 아까 2m/s 제곱이었기 때문에 뭐 중력 4N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 친구들의 가속도 얼마다? 4m/s 제곱이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한 이 FBA가 바로 F가가 되겠네. 문제에서 얘기한 F가가 되겠죠. 여기서 시그마 F 써보면 42라는 친구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F가 더하기 마이너스 4 얼마야? 8 그죠? 그러면은 F가가 얼마가 된다? 30이 되나? 30N. 마찬가지 나에서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에서도 A만 놓고 봤을 때 2kg인 A. 이 친구는 42N은 안 받고 있어, 그렇지? 이쪽으로 FBA라는 힘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쪽으로 마찬가지 중력 4N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친구의 가속도 얼마야? 8 m/s 제곱이다.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한 이 FBA가 F나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F는 4 더하기 FBA F나라고 쓸게. 이게 16이다. F나는 얼마다? 12N이다. 따라서 F나분의 F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F나분의 가는 12분의 30이다. 그러면 얼마니? 6으로 나눠주나? 2분의 5네요. 2분의 5. 1번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9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죠? 잠시만요. 네, 9번의 답은 1번이 맞네요. 답지가 이렇게 늦게 뜨니. 자, 그래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나온 또 다른 실험 문항이에요. 그죠?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한 실험 문항이고요. 추와 수레를 이용해서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는 Fm이겠지. 이거를 측정한다라는 거야. 그림 가와 같이 수레와 질량이 0.4kg인 추 한 개를 도르를 이용하여 실로 연결하고 수레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수레가 이동한 거리를 측정한다. 그림 나와 같이 가의 수레 위에 추 한 개를 올려놓고 추 두 개를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하고 뭐 측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가에서는 추가 0.4kg이라고 보거든. 그렇지? 0.4kg이면 중력 가속도 얼마? 10이지. 여기서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힘 얼마니? 4N이죠. 여기서는 8N이죠. 그러니까 장력이 이렇게 뭐 있고 하는 거 다 따라 보면 여기가 4N이 될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여기서 끌어당기는 힘이 8N이 될 거고. 수레 질량을 M이라고 놓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4N이라고 하는 게 이 수레에 작용하는 알짜임이고 이게 MA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MA카라고 쓸게요. 나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8N이 알짜임이 되고요. 이게 M 더하기 0.4의 A 나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동 거리도 나와 있고 그래프가 이제 ST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ST 그래프.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동일 시간이 동일할 때 얘는 90cm 이동했고 얘는 60cm 이동했대. 그지? 그럼 시간이 동일할 때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0cm에서 시작했으니까 T0일 때 나는 뭐 T0분의 90
그죠? 나의 속도. 가의 속도 먼저 볼까요? 순서를 좀 맞춰주면 되니까 가의 속도 T0분의 60. 나의 속도는 T0분의 90이지. 그치?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건 0초에서 가속돼서 60이 됐고요. 0초에서 가속돼서 90이 됐어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 변화량이 속도 값이랑 같잖아요. 0초에서 시작했으니까. 그지? 시간도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의 가속도 대 나의 가속도는 6대 9구나. 한마디로 2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A가를 2A라 놓고 A다를 3A라 놓을게. 여기다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4가 2MA가 된 거고 8이 M 더하기 0.4에 3A가 된 거지. 괜찮니? 그럼 MA 한번 보여볼까? MA는 얼마야? 2야. 그럼 8은 6MA 더하기 1.2A였는데 대입 그대로 해주시면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여기가 3MA죠? 그죠? 여기였으니까 1.2A가 얼마야? 2야. A는 뭐 1.2분의 2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6분의 5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요. 깔끔하게 나오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량 M 이 친구는 5분의 12 한마디로 2.4kg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 질량이 2.4kg 맞는 말이네. 왜 맞냐? 씨발 왜 맞지? 뭐가 잘못된 거야? 3MA가 2 자,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는 실험 문제예요. 실험 문제.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한 실험 문항이고요. 실험 문항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냥 실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만 해석을 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추가 0.4kg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에서 추가 가지는 중력은 4N이 될 거고요. 나에서 추가 가지는 중력은 8N이 될 겁니다. 그죠? 이제 가를 자유물 제도를 이용해서 좀 표기를 해보면 가는 수레의 질량 대문자 M 그리고 더하기 추의 질량 0.4kg가 있는 물체가 4N의 힘을 받고 있고요. 그죠? 4N의 힘을 받고 있고 가속도에 대한 정보는 뭐 아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나도 한번 그려보면 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M 수레의 질량 대문자 M 그리고 추의 질량 1.2kg 이게 8N의 힘을 받고 있어요. 그죠? 8N의 힘을 받고 있다. 그러고 나서 실험 결과값인 ST 그래프를 한번 보면 ST 그래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우선 첫 번째 0에서 T0가 가는 동안 가와 나의 이동거리 B가 S가 대 S다라고 치면 S가 대 S나가 6대 9 한마디로 2대 3 비율이 나오죠. 그죠? S가 대 S나가 2대 3 비율이 나온다라는 거는 V가 대 V 나도 몇 대 몇이란 소리야? 2대 3이란 소리고 가속도 비율도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A 가의 가속도를 2A 나의 가속도를 3A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아까 그려놨던 자유물체도 위에다가도 표기하겠습니다. 2A 그리고 3A. 그러면 이제 시그마 F를 이용해서 4N인 친구는 2A의 가속도를 M 더하기 0.4의 질량만큼 F MA를 써주시면 되고요.
시그마 F 나도 써보면 8톤의 힘으로 3A의 가속도 질량은 m 더하기 1.2k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나눠줄 겁니다. 시그마 F 가분의 시그마 F 나를 해주면 이 값은 2가 나올 거고요. 그대로 나눠주면 2의 m 더하기 0.4에다가 3의 m 더하기 1.2가 되겠죠. 연립해주면 4m 더하기 1.6은 3m 더하기 3.6 이렇게 나오니까 대문자 n이 2kg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a는 이거 제가 따로 계산해 왔어요. a는 6분의 5가 돼요. 6분의 5.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 수레의 질량 2kg이라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니은을 구하기 위해서 니은은 이제 t0에 대한 값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나에서 한번 볼게요. 실험 나에서 일단 첫 번째 거리 S 얼마냐면 90cm 한마디로 0.9m만큼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에서 그 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그랬을 때 나에서의 가속도 얼마예요? 2.5m/s 제곱이죠, 그죠? 나에서의 가속도의 2.5m/s 제곱이라고 나왔고 V0는 0이었기 때문에 0.9m는 2분의 1에 2.5 그리고 t0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t0의 제곱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니? 25분의 18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25분의 18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거를 t0 값으로 써주면 루트 50분의 6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루트 50은 6에 비해서 작습니다. 아니지 크지. 루트 50이 6에 비해서 크죠. 그러니까 이 값 전체는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점. 이거 실이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실이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우리 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T 장력 T의 값을 좀 구해보면은 이 수레가 가속도에 의해서 끌리는 거 그게 바로 T 값이 될 거니까 가에서는 2A 곱하기 수레의 질량 2kg 될 거고 나에서는 2A 곱하기 수레의 질량이랑 추 하나 더해준 거 추가 0.4kg였으니까 2.4 3A네요 여기 그죠?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답은 기억 니은 틱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도 마찬가지 뉴턴 운동 법칙이에요. 그냥 계산 문제고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PVD 이용해서 힘 다 표현하고 가속도 표현하고 방향 찾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가와 나와 같이 물체 A, B, C가 PQ로 연결되어 있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PQ 나와 있으니까 장력 지금 P와 Q, TP, TQ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AC의 질량은 M과 EM, B의 질량이 안 나와 있다. B의 질량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B의 질량을 대문자 M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력과 이제 힘들을 다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 EMG만큼 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장력 TQ 있습니다. 여기선 장력 TQ, 여기서 장력 TP, 마찬가지로 여기 장력 TP.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렇게 될 거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것들 또 표기를 좀 해보면 여기 MG,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장력 TP.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의 TP와 여기에서의 TP가 같나요? 같지 않죠.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에서의 TP를 TP 프라임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중력 EMG 있죠? 여기서의 장력 TP 프라임. 위쪽으로 TQ. 그럼 얘랑 얘는 같나요? TQ는? 가와 나에서 Q가 P를 당긴 힘이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B의 질량은 대문자 M. 그래요. 이러고 놓고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로 뭐부터 구해줘야 되냐면
가속도부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 물체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3m 더하기 대문자 m짜리 물체 하나가 있는 거라고 봐도 되고요. 그 물체를 EMG의 힘으로 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가속도가 얼마예요? 그렇게 되면 가속도 A라고 놓는다면 A는 3m 더하기 m에 2m의 g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놓았을 때 이제 가에서 A 물체 한번 볼까요? A 물체는 가속도 A 그러니까 3m 더하기 m분의 2mg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그 가속도의 질량 m이니까 시그마 FA를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FA를 써보면 TP 이게 3m 더하기 대문자 m에 2m의 제곱의 g 이렇게 됩니다. TP의 값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가해서 시그마 FP 한번 써볼까요? 시그마 FP는 TQ에서 빼기 TP 값을 해줍니다. 그죠? 이게 3m 더하기 m의 2m 대문자 m의 g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됐을 때 TQ 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면 3m 더하기 m으로 묶어주고 g 이렇게 해서 그리고 2m 묶어주면 m 더하기 m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TQ가 괜찮죠? 가에서 TQ를 구했어요. 나에서의 TQ도 구해줘야 돼요. 나에서의 TQ도 구하면 되고요. 마찬가지 3m 더하기 m 넣고 중력 전체 다 잡으면 3mg 그죠? 가속도는 A 나 이렇게 쓸까요? 여기 A 카라고 표기했어야 되네. 그치? 좋아. 그러면 A 나는 얼마예요? 3m 더하기 대문자 m에 3m의 g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나에서의 시그마 FB를 한번 써보면 얘는 TQ 이게 3m 더하기 대문자 m에 3m의 대문자 m의 g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 TQ와 저 TQ가 같다라고 놓는다면 EM 소문자 M 더하기 대문자 M이 3 소문자 M 대문자 M이 된다. 소문자 M들 다 날려주고 나면 소문자 2M은 대문자 M이 된다. 따라서 대문자 M이 이제 질량이 2M이 되는 거죠. B의 질량이 2M이다. 맞는 말이 되네요. 이제 대문자 M으로 써져 있던 거를 2M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되죠? 어렵지 않죠? A의 가속도의 크기.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묻고 있는 거고요. 가에서의 가속도 크기는 대문자 m에다가 이 m을 다 대입을 해주면 A 가는 얼마예요? 5분의 2g? 맞죠? A 나는 얼마예요? 5분의 3g. 맞는 말이 된다. 오케이. 나에서 P가 A를 당기니 그러니까 TP 프라임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TP 프라임을 구하라는 거고 TP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 FA를 쓰겠습니다. 시그마 FA를 써보면 MG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TP 프라임을 해주시면 이게 MA가 될 텐데 소문자 MA가 될 텐데 MA를 해주시면 M 곱하기 아까 여기서 가속도 구해놨죠? 나 A다 이거고요. 얘는 5분의 3 mg가 되겠죠. 그렇죠? TP 프라임은 얼마다? 5분의 2mg다 해서 디귿이 이제 틀린 게 되겠죠. 그러면 11번의 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봅시다. 12번 문제도 F, BD 문제예요. 자유물체도 써서 뉴턴의 법칙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림과 나와 같이 동일한 빗면에 마찰이 있다. 이제 마찰이 나오나요? 마찰이 나오면 어려울 거 없어요. 마찰 나오면 그냥 그 마찰력만 따져주면 돼요. 그냥 힘 다 따져주고 그냥 다 구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되어서 등가 속도 운동을 하고 가나에서 마찰이 있는 수평면과 B 사이에는 크기가 F로 일정한 마찰력이 동일하게 작용한다. F가 있구나. 가와 나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가 8분의 1g, 5분의 1g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고 EM, M, M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속도가 나와 있어요. B가 8분의 1G면 당연하게도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8분의 1G, 5분의 1G 그러면 B가 8분의 1G면 A도 8분의 1G, C도 8분의 1G겠고요. B가 5분의 1G면 A도 5분의 1G, C도 5분의 1G인 거야. 그지? 그럼 전체 한번 전체 물체라고 한번 따져볼까? 질량이 몇이지? 4m. 질량이 4m인 물체가 우선 첫 번째 여기를 세타라고 놓는다면 이쪽 방향으로 EMG 사인 세타 그렇죠? 요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요. 뒤쪽으로 mg의 힘을 받고 있고 그죠? F는 어떻게 작용해야 돼? F는 운동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F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전체 가속도 얼마야? 8분의 1g.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에서 시그마 F를 한번 써볼까요? 시그마 F가는 EMG 사인 세타에서 빼기 더하기 마이너스 mg 더하기 마이너스 f 이게 2분의 1 mg다. 8분의 1g 곱하기 4m 한 겁니다. 알겠죠? 아하 그렇구나.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 풀어볼 수 있겠고요. 괜찮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체를 하나의 물체로 합쳐서 보겠습니다. 나 물체를 하나로 합쳐보면 4m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EMG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와 F도 있네요. 가속도는 얼마야? 5분의 1G. 그 마찬가지로 시그마 F나 한번 써보면 EMG 더하기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더하기 마이너스 F 이게 얼마야? 5분의 4mg. 그렇구나. 그러면 요 식에서 나온 거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써보면 mg EMG 사인 세타 빼기 F는 2분의 3mg다. 그리고 mg 사인 세타 더하기 F는 5분의 6mg다. 그러면 연립해 주시면 3mg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10분의 9다. 0.9 이렇게 나오나요? 계산을 맞게 했을 거라고 믿고 있겠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F 한번 계산해 보면 F는 10분의 9mg에서 빼기 10분의 12mg에서 10분의 9mg를 뺀 거죠. 어디에서 구한 거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10분의 3mg가 나온다. 답은 몇 번이다? 12번에서 답은 2번이 된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VD 계속 쓰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요. 13번 문제. 13번 문제도 마찬가지 뉴턴 운동 법칙 문제이고요.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고 0초일 때 정지 상태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등가속도 측근 운동을 하다가 2초일 때 B가 또 끊어졌대요. 그럼 나는 B의 작용은 R자임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B의 질량은 1kg, P가 끊어지기 전과 후에 B의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그 소리는 A, B, C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다가 A, B, C 이 방향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다가 여기가 또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겠지? 그지?
그랬을 때 뭐 5뉴턴 뭐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RJM에 적용하는 5뉴턴이다. 0에서 2초 동안 RJM의 크기가 5뉴턴이래.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5m/s 제곱이지.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C의 질량, A의 질량과 C의 질량을 각각 MA와 MC라고 놓겠습니다. MA, MC 이렇게 놓는다면 전체 큰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전체 하나의 큰 물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MA 분자 A 더하기 MC 더하기 1 한 거에 이쪽 방향으로 MC, G 10MC죠. 그러면 G가 10이라 나와있네. 이쪽 방향으로 10MA 한 친구가 가속도가 몇이야? 5m/s 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마 F 한번 써보면 10MC 더하기 마이너스 10MA 이게 5MA 더하기 MC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살짝 정리만 좀 해줄까요? 정리만 조금 해주면 5MC 5로 다 나눠줄게. 일단 5로 다 나눠줄게. 그러면 MC 마이너스 3MA가 1이구나. 이렇게 나오네. 괜찮니?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에서 4초는 생각해볼까? 가속도가 얼마? 8m/s. 2에서 4초는 MC 더하기 1 요거가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10MC의 중요가 받고 있어요. 가속도는 얼마야? 8 m/s 제곱. 따라서 여기서도 시그마 F를 그대로 적용해주면 10MC가 되고요. 8에다가 MC 더하기 1이 된다. 따라서 MC가 얼마야? MC는 4kg이 된다. MC가 4kg이니까 MA가 얼마야? 2kg이 된다. 이 질량은 1kg이다. 지워서 다시 써보면 1kg, 4kg이 된다. 오케이. 1초일 때는 이제 연결이 돼 있을 때고요.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15N이다라고 묻고 있어요. 그죠?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장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봐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속도 얼마야? 무게는 검정색으로 써놓을게요. 가속도 얼마라고? 5m/s죠. 그죠? 그러면 비트로 가고 있는 이 힘이 40이잖아요. 근데 R자임이 20이래. 그러면 위로 가고 있는 장력이 얼마나 거야? 20이라는 거지. 괜찮니? 여기에 장력이 20이 된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의 가속도가 얼마야? 5m/s 제곱이지. B의 R자임이 20에다가 P 여기서 있는 TQ TP 이걸 뺀 거죠. 그죠? 20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TP 한 개에 1 곱하기 5여야 되니까 TP는 얼마야? 15N이다라고 나오는 거지. 그리고 3초일 때 C에 작용하고 있는 R자임의 크기를 묻고 있어요. 3초일 때 C에 작용하고 있는 R자임의 크기는 C 질량 4kg에다가 8m/s 제곱의 가속도죠. R자임의 크기는 얼마야? 32N이 돼야 돼서 이것도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답은 니은 2번이 된다. 괜찮으시죠? 13번 문제도 풀어봤어요.
자, 14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왔어요. 그림 가는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A를 점 P에 가만히 놨다 속도가 0이었다, 그지? 속도 0으로 놨더니 A, B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Q에서 A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실이 뚝. 그럼 나는 가 이후에 A,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A가 P를 EV의 속력으로 지나고 있다. 그러면 우선 가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볼까? 0이었던 애가 PQ 지나면서 0에서 V가 됐다. 얼마나 이해되죠? 좀 이렇게 쓸까? 0에서 V가 됐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A의 운동은 어떨까? V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0에서 멈추고요. 다시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떨어질 때 여기를 V의 속도로 통과했으면 여기도 V의 속도로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다시 한번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지날 거 아니야? 여기에서 속도가 몇이야? V인 거야. 그러니까 나의 경우는 P에서 Q를 또 지나는데 정확하게 Q에서 P지. Q에서 P를 지나는데 V에서 EV로 지난다는 거야. 오, 그래? 그러면 우리 속도, 그러니까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 알고 P와 Q, Q와 P 이동 거리도 동일해. 그러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에서 A는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라 쓸 수 있는데 이때 S가 일정하대. 그럼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의 그 비율만큼 가속도의 비율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A는 V제곱이라면 여기서 A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내가 뭐 A라고 썼지만 여기서의 가속도를 내가 A의 가속도, 그러니까 물체 A의 가속도가 A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물체 A의 가속도는 3A가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 3A가 좀 다른 색으로 이 3A가 이 빗면에 의해서 중력이 해주는 그 가속도가 중력이 해주는 그 일을 빗면 방향으로 그랬을 때 3A만큼 해준다는 거야,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A를 놓고 여기도 A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자유물체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유물체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한번 옆에다 그려볼게요. 질량이 9m인 물체가 가속도 A를 받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는 4mg B의 힘, 그죠? B의 중력. 이쪽 방향으로는 A의 중력 중에서 빗면 방향의 성분, 그거는 5m에다가 3a 가속도 3a를 곱해준 값이겠죠. 15ma 이렇게 되니까 얘를 가지고 시그마 F는 4mg 더하기 마이너스 15ma가 될 수 있고요. 이게 9m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조금만 해주면 4mg가 24ma가 됩니다. 따라서 가속도 A는 6분의 1g의 값을 가지게 돼요. 오케이. 가속도 A가 6분의 1g다. 살짝 지우고 6분의 1g로 써줄게요. 6분의 1g 6분의 1g 여기서도 2분의 1g. 그랬을 때 실이 끊어지기 전 실이 B를 당기는 힘. 뭐야? 그럼 쉽네. 이거는 두 물체 나눠서 생각해. 이렇게 5m과 4m이라고 했을 때 4mg 여기로는 이제 2분의 5mg죠. 좀 2분의 5mg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력 T 그지? 그랬을 때 가속도 얼마야? 얘도 6분의 1지, 얘도 6분의 1지. 밑에서 쓸까?
괜찮지? 그러면 B에서 시그마 F P 한번 써볼까? B에서의 시그마 F F는 ML을 좀 써주면 4mg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T 값이 6분의 4mg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렬 T의 값은 6분의 20mg 3분의 10mg가 됩니다. 괜찮니? 3분의 10mg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14번 문제도 풀어봤어요.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이제 뭔가 줄줄이 사탕이에요. 점점 뭔가 늘어나 그지?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부터 D가 실 P, Q, R로 연결되어 있고 저희들 정지 있대. 이제 정지 있다 그러면 가속도는 아까부터 파란색이었으니까 가속도가 뭐하다? 0이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시간이 t는 0일 때 시간이 t는 0일 때는 R을 t는 ET0일 때는 Q를 끊었을 때 B의 속력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B, C, D의 질량은 각각 M, EM이다. 그래요. 그렇다고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가속도가 0이래. 가속도가 0이래. 그럼 일단은 여기 가에서 작용하고 있는 알자이면 몇이란 소리야? 0이란 소리야. 그지? 시그마 F가 0이란 소리고 그 다음에 R을 툭 끊었대. 툭 끊었어. 툭 끊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한번 볼까? B의 속력에서 B의 속력 그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보면 여기를 가속도 A라고 놨으면 여기를 가속도 E라고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는 ET0분의 V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 그지? 이거 좀 써놓고 그러면 A라고 넣는다면 여기를 또 끊었으니까 이 M만큼이 훅 날아가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가속도가 A이고 또 Q를 끊었을 때 가속도가 EA다. 일단 Q를 끊었을 때 먼저 생각해볼까? 얘의 질량은 제일 먼저 M이라고 넣는 거야. 그러면 M 더하기 M에 있을 때 여기서 당기고 있는 힘을 얼마나 생각할까? F라고 생각하고요. 그죠? 여기서 당기고 있는 힘을 뭐 EF 여기서 당기고 있는 F 이렇게 생각할게요. 빗면에 따라서 중력의 힘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따로 어떤 mg 값을 이용해가지고 쓰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썼어. 알겠지?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다 끊었을 때 QR 다 끊었을 때 생각하는 거야. 그랬을 때는 A하고 B밖에 없지. 이렇게 힘이 가해지고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가속도 얼마라고? EA라고. 오케이. 그러면 시그마 F를 좀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R만 끊었을 때 좀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 F 소문자 F 가속도는 A일 거야. 그렇지? 그러면 마찬가지 시그마 F F는 F 더하기 마이너스 소문자 F 이거는 M 더하기 EM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 아무것도 끊지 않았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3F 이쪽 방향으로 F 따라서 F가 3F랑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평형 상태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F 대신 3F를 다 대입할 거까? 그러면 3 소문자 F가 M 더하기 M의 EA 이거 좀 플러스 써볼게. 플러스 써보면 아니다 그냥 쓸게. 미안해. 그냥 좀 쓸게요. M 더하기 M의 EA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얘 이 식에다가 방향 대입한 거고 이 식에다가 대입해볼게.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EF는 더하기 2m의 a다. 이제 분수를 쫙 취해주면 2분의 3은 m 더하기 2m의 2m 더하기 2m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일조해주면 3m 더하기 6 소문자 m은 4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4m 이렇게 되죠. 따라서 대문자 m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소문자 am으로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T는 T0일 때가 T는 3T0일 때의 3배이다. 이거는 뭐 그건데, 그러니까 끊어졌을 때랑 끊어지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지? R이 끊어졌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볼까? 그때는 가속도가 A고 지금 Q까지 끊어졌을 때는 가속도가 2A야. 그지? 그러면 T는 T0일 때 A 물질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질량은 2m이고 힘은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TP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가속도가 얼마? A. 가속도 A가 얼마지? 뭐 A는 계산해보면 나오죠. 그죠? A 얼마니? A 대입하면 되죠. A는 4m분의 2f 2분의 m의 f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문자 f도 살짝 바꿔서 3f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f를 좀 써보면 3f 더하기 마이너스 dp는 2m에다가 가속도 a가 2m분의 f였으니까 2m분의 f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dp가 얼마다? 2f이다. 얘가 여기서의 힘의 크기는 2f가 된다. 그치? 근데 t는 3t0일 때라고 생각해보면 마찬가지 2m이고요. 여기로 TP 여기로 마찬가지 3F 하지만 가속도 얼마? 2A.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 F 또 써주면 여기 밑에서 쓸게. 시그마 F 3F 더하기 마이너스 TP의 값이 이번에는 2M 더하기 M분의 F로 바뀌는 거야. B가 얼마니? F 이렇게 된다. 3배는 말이 안 듣는다. 그지? 그래서 15는 B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거 2배다. 3배는 아니다. 디귿 T는 0부터 4T0까지 C가 이동한 거리는 2VT0이다. 뭐 이거는 밑면적 계산하면 되나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야. 밑면적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B의 성능은 저럴 수 있어. 하지만 C의 성능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를 더 그려보자. C의 성능을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ET0일 때 또 끊었으니까 이렇게 V 그리고 ET0일 때까지는 당연히 속도가 C는 같았을 거고 그 이후에 또 끊어졌지, 그렇지? 끊었는데 끊게 되면 C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M에 F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 C의 가속도는 끊어진 이후에 C 단독 물체로 이동할 때는 M분의 F가 돼야 될 거야. 그리고 이 AC의 값은 우리가 아까 구했던 그 A의 값의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2배의 가속도로
3t0일 때 이렇게 통과하고 4t0일 때 이렇게 통과해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C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하게도 요 밑면적과 요 밑면적 어때? 같고, 그치?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위쪽, 그러니까 양수 부분에 있는 거를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3t0 곱하기 v가 될 거고 더하기 2분의 1에 t0에 v, 이거 마이너스 v죠?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변이 아니고 거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2vt0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다. 답은 기억지듯이다.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가겠지. 그지? 근데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것도 상관없다. 이동한 거리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동한 거리 전체를 구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알겠죠? 이런 문제 아니에요. 15번도 풀어봤습니다. 알겠죠? 자, 16번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되어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A, B가 각각 점 P를 Q를 지나는 순간 A와 B가 연결된 실이 끊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나는 끊어진 순간부터 A가 정지하는 순간까지 A,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3D, 2D만큼 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요. A, B의 질량은 EM과 M이다 라고 써져 있네. 그지? 첫 번째, 일단은 C의 질량을 구하래. 대문자 M으로 나야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선 첫 번째, 이쪽 방향으로의 중력이 있겠죠. 이쪽 방향으로의 중력이 있겠지. 당연히 그 기울기 값들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울기 값들에 의해서 그 두 개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세워야 되는 식 첫 번째는 소문자 3m 더하기 대문자 m 그리고 이 방향으로 있는 중력과 중력, 여기를 F라고 할까? 여기를 F, 그리고 여기를 뭐 질량 m당 소문자 F라고 생각하면 여기 3F가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 F랑 3F랑 같다. 요거 하나 일단 생각해놔야지. 그지? 그리고 뚝 끊어졌어. 뚝 끊어지고 나면 속도가 있다가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3D. 그랬을 때 요 A는 이 F의 힘을 받고 있을 거야. 그지? B는 F의 힘을 가지고 있고 요 방향으로 F만큼 끌리고 있어. 그지? 생각을 해봤을 때 A는 속도가 V라고 할까? 처음에 P에서 A에서 속도를 V로 하자. B도 V였겠지. 그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 뭐 속도가 좀 증가하겠고, 그랬을 때 가속도를 생각을 좀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F, 그러니까 여기 한번 생각해볼게. 여기는 기본적으로 EM 이 물체 뒷방향으로 EF. 그럼 가속도 얼마야? 저희는 n분의 소문자 F여야 돼. 맞지? n분의 소문자 F. n분의 소문자 F를 가지고 있는 저 친구가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이용을 해서 살짝 해준다면, 일단 첫 번째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살짝 떼주고 마이너스 붙여줄게. 그러면 E 마이너스 n분의 F 에다가 3D만큼 갔어. 이게 V제곱 0제곱 마이너스 V제곱.
그지? 따라서 정리를 좀 해주면 n분의 6fd 이게 v 제곱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랬고, 자 그러고 나서 b 한번 볼까? b는 처음에 v였고 여기서 속도를 vb라 해볼게. 그럼 vb라고 한다면 거리를 8d만큼 갔지. 8d 그지? 그러면 이 같은 시간 동안 8d를 간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A는 3d만큼 이동할 때 B는 8d만큼 이동했어. 그지? 이제 그것도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지. 거리 차이도 나잖아. 거리 차이 어떻게 이용을 할까? 거리 차이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면 시간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V는 그려볼게. 옆에다가 P에서 3d만큼 가는 동안 P에서 3d만큼 가는 동안 A는 V였다가 0이 됐어.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거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평균 속도 생각해봐. 평균 속도 2분의 V지, 그지? 2분의 V의 평균 속도 그리고 거리 3d. 그럼 시간 얼마나 걸렸어? V분의 6d만큼 걸린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 Q에서 8d만큼 가는 동안 V였던 애가 VP가 됐다. 그러면 평균 속도 얼마야? 2분의 V 더하기 VB지. 우리 8d 시간은 V 더하기 VB의 16d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랑 같아? V분의 6d랑 같은 거야. 그럼 dd 날려. 따라서 16V가 6V 더하기 6VB. 그러니 VB가 얼마가 나와? 3분의 5V가 나와. 아 복잡하다 그지? 3분의 5V가 나왔어. 그럼 여기를 살짝 치워서 3분의 5V를 적어준다. 오케이. 그러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라는데 그 가속도 모르겠어. A라고 봐. 8D 이게 요거 3분의 5V제곱 가로쳐줘야 되는데 아무튼 9분의 25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9분의 16 V제곱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가속도 A가 얼마가 나와? 살짝 날려주면 16 날려주면 9D분의 V제곱이 나온다는 거야. 난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9D분의 V제곱. 근데 아까 우리 여기서 그랬지. V제곱이 n분의 6fd였어. 대입해. 그러면 9n 6f 따라서 3n분의 2f 나오지? 대박. 3n분의 2f 나왔어. 보고 물체를 합쳐. m 더하기 m이라는 물체가 이쪽으로 f 반대쪽으로 f라는 힘을 받고 있는데 가속도 얼마야? 3n분의 2f. 그러면 f 더하기 마이너스 f 해준 게 3m2f에 m 더하기 n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아까 대문자 f랑 소문자 f랑의 관계가 여기 나와 있었지. 대입해주면 EF는 3n분의 2f에 n 더하기 n이니까 연립해주면 대문자 m이 얼마다? 2m이다. 그러니까 2m 3번이 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정지는 물체 C 위에 물체 AB를 올려놓고 AB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 OF인 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더니 AB가 미끄러지지 않고 C와 함께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C의 윗면은 수평면과 나란하며 A, B, C의 질량은 각각 M, EM 그리고 OM이다. 오케이. C와 함께 등가속도 운동. 하면 자유물체도 확대해 볼게. 오케이. 이렇게 보면 F라는 힘을 A한테 가해주고 있어. 좋아. 그러면 A가 C한테야. 그러니까 A를 이렇게 F라는 힘을 당기고 있지, 그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발력으로 이 방향으로 F, CA가 있을 거야. 반대 방향으로 F, AC도 있겠지. B도 마찬가지야. OF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있으면 F, CB가 있을 거야. 이쪽 방향으로 F, BC가 있겠지. 오케이. 전체를 가속도 A라고 본다면 A 먼저 그려볼까? 하나의 물체를 생각해봐. 그러면 8M 이쪽 방향으로 OF, 반대쪽 방향으로 F야. 가속도 얼마야? 이 정도 이제 가뿐하게 계산할 수 있지. A는 얼마야? 질량이 8M이고 알점이 4F라는 소리니까 8M분의 4F 2M분의 F. 괜찮니? A가 사실은 2M분의 F라는 사실을 알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각자 물체를 가지고 자물체도 이 시그마 F는 A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어. 방향 정했잖아. 여기를 플러스라고 놓겠다. 당연하지. OF로 끌고 있는 쪽으로 가야지, 그지? 그러니까 FCA 더하기 마이너스 F 이게 질량 M 그리고 가속도 EMF 이렇게 되죠? 따라서 FCA가 얼마다? 2분의 3F. 시그마 FB도 한번 써볼까? OF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FCB 질량 EM이고 EM분의 F이다. 따라서 FCB는 얼마다? 4F이다. 오케이. 그럼 A에 적용하는 R점의 크기는 구입을 가렸으니까 FCA 더하기 마이너스 F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얼마야? 2분의 1을 풀었는데 2분의 1을 풀었는데 틀렸지, 그렇지? C가 A의 수평 방향으로 적용하는 힘의 방향은 FCA인가? A 운동 방향과 같다. FCA는 A의 운동 방향과 같다. A의 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같네요. 그렇죠? B가 C에 적용 FBC 얘는 크기만 놓고 봤을 때는 FCB랑 같을 수밖에 없어. 4F 맞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 4번이 된다. 알겠죠? 자, 18번 풀어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직육면체 물체의 모양의 물체 AB가 수평면에 놓인 상태에서 A의 크기가 F인 힘이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 적용할 때 AB가 정지해 있다. 그림 나와 같이 AB를 천장에 대고 크기가 F인 힘이 연지 윗방향으로 B에 작용하고 있을 때 AB가 정지해 있다. AB 질량은 EM과 M이고 뭐 이렇게 써져 있네. 그래요. 18번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그렇죠? 작용 반작용 법칙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일단은 기억을 먼저 볼까? 이건 당연히 틀렸는데 A가 B를 누르는 힘하고 어떻게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겠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먼저 파악하고 넘어갈게. 그리고 이제 FBD를 좀 써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력 먼저 표기할까? MG, EMG. 참고로 이 힘을 표기할 때는 여러분 그
이렇게 작용점을 놓고 표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EMG가 이제 B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A에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요 B가 F가 이제 F의 힘으로 A를 누르고 있죠, 그죠? 그 지금 여기 이렇게 표기 너무 작아가지고 표기가 안 돼서 다시 하나 크게 그릴게요. 크게 그리자. 이렇게 A라고 놓는다면 그렇다면 중력 EMG F의 힘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A가 B를 누르는 힘이 있겠지? 그로 인해서 B가 A를 떠받드는 힘 F, B가 있을 거야. 그지? 이런 힘들이 있을 거고. B를 한번 생각해보면 B는 저량 M A가 B를 누르는 힘, 그 힘만큼 수평면이 B를 받치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지금 A가 B에 적용하고 있는 힘 F, A, B 이게 가해서가 나해서의 2배래. 그러면 내가 가해서를 EF라고 놓고 나해서를 F라고 놓을게. 괜찮니? 빨간색으로 쓸게. EF, F. 그러면 여기를 EF, 여기도 EF.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서도 EM짜리 A야, 그치? 이 친구 중력 EMG, 그지? 그리고 B, A가 B겠죠? 그랬을 때 MG, 여기 F, 아니? 오케이. 근데 F의 힘으로 B를 누르고 있는 만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있겠지? FB. 이 힘도 있겠다. FAB. 괜찮니? 그리고 천장에 A를 미는 힘도 있겠다. F 1000A. 오케이. 왜 MG 빼먹었지? 아까? MG 빼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FB와 FAB 살짝 지워가지고 여기도 F와 F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이제 알 수 있는 건 EF는 EMG 더하기 FED도 하면서 동시에 F는 MG 더하기 F가 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대입해 주시면 F가 3mg가 되고요. 대문자 F는 4mg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니은은 맞는 말. 그랬을 때 가에서 F 수B 나에서 F 1000A를 구하라는 거야. 그치? F 수B는 여기 있네. 여기 있지. 계산해 주시면 F 수B는 EF 더하기 mg. F가 성원자 F가 3mg였으니까 7mg. F 1000A는 F 1000A랑 EMG를 더한 게 3mg. 왜? F랑 소문자 F랑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F 1000A는 얼마야? mg 7배 맞는 말이다. 오케이,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4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가서 19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요. 그림 가와 같이 저울 위에 사람과 물체 A, B가 정지해 있다. 거울 위에 사람과 물체 A, B를 정지해놨대. 그래. 그리고 그림 다는 A, B를 줄로 연결하고 사람이 B와 연결된 줄을 왠지 아랫방향으로 당겨서 A, B를 등속도 운동. 오케이. 물체의 무게는 A가 B 3배이고 저울의 눈금은 620N과 460N 이렇게 나와있네.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B의 질량을 m이라고 둔다면 A의 질량이 3m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합치면 4m일 겁니다. 4m. 맞나요? 4m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A, B 둘 다 지금 등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 mg 그리고 3mg 이만큼의 힘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저기 요거 그러니까 mg 그러니까 질량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게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무게로 생각을 하면 무게로 생각하는 게 낫겠네. W 그리고 여기를 W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4W가 되죠. 무게 4W.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이게 중력 가속도 값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을 W4 이렇게 쓸까? 그러면 W4에다가 더하기 4W를 한 게 620이 될 거고요. 그쵸?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계속 당겨 쭉쭉쭉쭉쭉쭉 사람이 나에서 계속 이렇게 당기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 그리고 이 사람을 위로 지금 이렇게 당기고 있는 음성들도 있을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 나에서는 사람의 무게가 저울에 측정이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A와 B의 무게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게 460. 그러니까 A와 B의 무게를 합친 게 뭐야? 4W일 테니까 4W 이게 460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여기에서 이렇게 떴어. 그러니까 없어졌지 이미 없어졌는데 이게 올라가는 힘만큼 사람도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A, B의 무게를 요 가해 상황에서 한 번 빠지고 나서도 한 번 더 빼고 있는 거지. 그렇지? 연립을 좀 해주시면 그러면은 W 사람이 620 더하기 460 하면 1080이고요. 540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540이 되니까 80 빼줘서 W가 20이 된다. 그래서 A의 무게가 60, B의 무게가 20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사람의 무게는 540이다 맞는 말이고요. A에 작용하고 있는 알짜임은 당연히 0이겠지. 왜? 정지 있으니까. 지금 모든 상황에서 다 등속도 운동이라 그랬기 때문에 알짜임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고요. 다해서 눈금의 이 저울을 묻고 있네. 그렇지. 그럼 다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다해서는 첫 번째 A의 무게는 60N 콜. B의 무게는 일단 A는 지금 등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장력도 60이어야 돼요. 등속도니까 여기는 60만큼 힘을 이제 받고 있을 거고 B는 20인가요? B의 무게가 20. 그러면 사람이 당기고 있는 힘이 뭐야? 당기는 힘이 40이고 사람이 당기고 있는 게 40N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무게를 당기고 있는 게 40N이기 때문에 사람의 무게에서 당기고 있는 40만큼을 빼줘야 저울에 나오는 것이 되겠죠. 50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500이 맞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1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문제가 참 많고 저도 되게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좀 몸도 안 좋고 시험 기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20번 문제 바로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저울 위에 놓인 물체 A가 물체 B와 C와 빗면과 나란한 실 PQ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 정지해 있는 모습. B의 질량은 2kg이고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20N이다. 20N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P를 뚝 끊었을 때 C의 가속도가 5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Q가 C를 당기는 힘이 20N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표기해볼까? Q가 셀을 당기는 게 26턴이래. 그래요. 여기도 26턴인가? 그러겠네. 그리고 이거 보여? C의 가속도가 5m/s 제곱이면 당연히 B의 가속도도 5m/s 제곱. 그러니까 B는 뒤로 20N으로 앞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5m/s 제곱으로 가속하고 있어. 그러면 B의 알짜임은 10N이 될 테니까 10N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자연스럽게 B의 중력은 10N이라고 표기가 가능한 거지.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A는 뭐 정지에 있다. 그래요. A는 정지에 있겠지. 자, 가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과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이다.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왜 그렇지? P가 B를 당기는 힘은 장력 TP, 장력 TQ야. 얘네들은 다 B에 작용하고 있어. TQ로 이렇게, TP로 이렇게. B라는 하나의 물체의 작용점이 있는 힘들이 어떻게 작용과 반작용이야? 말이 안 되죠? 틀린 말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니은 C의 질량이 4kg이다. 뭐 이걸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 그지? 우선은 10N으로 2kg 끌려가고 있고 5m/s 제곱.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는 상황을 한번 볼까? 가라는 상황에서 A가 있는 저울이 20N으로 찍혀 있는 이유가 뭘까? 가라고 하는 친구가 20N으로 찍혀 있는 이유. 근데 그 전에 C의 질량을 먼저 볼까? C의 질량 먼저 보자. C의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쳐. 그럼 C의 질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10M. C의 무게가 10M이잖아. 이렇게 10M이라고 하는 중력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시그마 FC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0M 더하기 마이너스 20 해준 게 5M이다. M은 얼마다? 4다. 그래서 4kg 맞네요. 그리고 대문자 M을 살짝 바꿔서 4kg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여기 4kg. 그러면 이제 표기를 합시다. 40. 오케이. 뭐 여기 TQ? TQ? TP. 마지막으로 TP. 그래요. 이렇게 좀 써볼 수 있겠네. 그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에서 B는 정지해 있어요. 그렇죠? B는 정지해 있어. 가에서 B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가에서는 R점이 다 0이어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P가 B를 당기는 힘도 있을 거고 Q가 B를 당기는 힘도 있겠지. 그랬을 때 이 TQ가 얼마지? TQ가 40이야. 왜? C가 정지 있어야 되거든. 여기 TQ도 얼마야? 40이어야지. 그지? 근데 B는 중력을 10N을 받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P의 장력이 얼마야 돼? 30이어야지. 얘가 30이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지 B가 정지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TP가 30이 되는 거지. 여기가 얼마가 돼? 30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장력 TP가 30이 되는 거야. 30. 근데 무게가 저울에 측정된 게 20N이래. 그러면 A의 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야? A의 무게는 50이 되는 거지. 30으로 끌어넣고 나서도 이 저울이 A를 떠받들고 있는 힘이 20이고 A가 저울을 누르는 게 20. 그래서 저울에 측정된 게 20인 거야. 따라서 A의 무게가 50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A만 놓였기 때문에 저울은 50N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디귿은 40이 아니라 50N으로 측정이 돼야 되겠지. 그치? 답은 2번 니은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1단원 3점짜리 물리 문항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오래 걸리기도 했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겠지만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다 복습해 보시고 문제 잘 풀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마치도록.